네, 안녕하십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종원 선생님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지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제 수강생들에게는 일부 공개로 해서 이제 링크로 따로 보내주는 영상들은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체 공개로 되는 영상들을 좀 안 찍었었는데, 댓글에 지금 수험생인데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컨텐츠도 계속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계속 제가 고민하면서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접과 뚫접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아마 역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마 기하 6월 모의평가 기하 선택자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저는 기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기하 선택자들을 위해서 기하 해설 강의를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일단 우선 오늘 개념을 설명할 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르쳐 드릴 내용은 스접과 뚫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강사분들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쓰여서, 그리고 이게 수투에서만 나오는 내용이거나 미적분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수원에서도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개념을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스접이라고 말하면 허접이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접은 스치면서 접한다의 약어고, 자, 뚫접은 예상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뚫으면서 접한다의 약어입니다. 그러면 스접과 뚫접 어디서 쓰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뚫접은 뚫으면서 접하는 경우는 언제 나오냐? 대부분 볼록성이 바뀌는 그 변곡점에서의 접선 상황에서, 즉 변곡 접선에서 이 뚫접의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스접과 뚫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우선 스접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함수일 거예요. 아마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을 보면, 여기서 어디서 지금 접하고 있죠? 0에서 접하고 있는데, 지금 이 2차 함수가 이 x축에 접하는 상황에서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스치면서, 이 접선이 얘를 스치면서 접하고 있다 해서 얘를 스접의 상황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앞으로는 계속 드릴 건데, 스접, 스치면서 접하네. 이거를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만약에 판별식이 0이다를 써가지고 x축에서 판별식이 0이다 해서 접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즉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해서 해도 되겠지만,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면, 도함수를 구해보면 y'은 2x가 됩니다. 그러면 y'은 2x니까 얘는 도함수니까 우리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여기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0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곧 원함수에서의 증가 감소, 감소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이 도함수에다가 x는 0을 대입하면 이 도함수의 함수값, 즉 f'0은 이걸 fx라고 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0에서의 이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는 접선이 0이라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면서 기울기가 0이려면 스치면서 접할 수밖에 없네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스접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뚫접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뚫접도 수투를 한 학생이라면 무조건 알게 되는 함수인 함수 y는 x 세제곱, 3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약간 공률이 이상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일단은 0이죠. 그럼 y는 x 세제곱을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하면 y 프라임, 즉 fx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x는 3x 제곱이 되는데, 자, 이 도함수를 그럼 그림을 그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도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부호 변화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중요한 건데, 자,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인, 즉 f'0이 0인 이 지점이 정말 특수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도함수가 플러스, 즉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함수는 증가하고 또 증가해야 하는데,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죠? 빵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와 여기를 뚫면서 접하게 되는 뚫접 상황이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변곡점에서, 사실 변곡점은 수투를 배운 학생들이라면 원래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지만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이 접선이 얘를, 이 그래프를 뚫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으로는 뚫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접과 뚫접,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 즉 y는 x제곱과 y는 x세제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거예요. 근데 자, 이거를 확장시키면, 자, 이 두 경우를 확장시킨 경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경우를 확장시키면 이제 인수 측면에서 x-a를 인수로 갖는 경우, 즉 y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에서 이제 인수를 갖는 거죠. 그럴 때 a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스치면서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y는 x-a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a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접선이 뚫으면서 접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몇 차식이죠? 2차, 3차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확장을 시켜보면 x-a의 4제곱이 되는 순간 얘 미분하면 4x-a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면서, 즉 스치면서 접할 수밖에 없는 도함수의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짝수차술, 그러니까 짝수차술을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접을 하는 거죠? 그 지점, 인수를 갖는 그 지점에서 x는 a에서 스치면서 접한다를 알게 되는 거고, 얘를 한번, 자, 이거는 x-a의 홀수차수, 즉 5제곱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미분 때리면 5x-a의 4제곱이 되는데, 자, 얘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좌와 우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증가만 하고 증가만 하는 형태가 나오겠죠.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그러면 즉 홀수차수를 가져. 홀수차수를 인수로 가지면 무슨 접을 하는 거죠? 뚫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홀수차수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1이라는 게 있죠. 1은 인수를 갖는다고 해서 거기서 접하진 않습니다. 왜냐? x-a를 1차식을 갖는다. 그러면 a에서 그냥 뚫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접하는 게 아니라 뚫는 거죠. 그러면 뚫접이 되려면 홀수차수긴 하지만 몇 이상? 3 이상의 홀수차수를 인수로 갖는 경우는 뚫접이다. 이렇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스접이고 뚫접이구나, 이걸 알으셨으면 이제 다항함수의 측면에서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 거기서 이제 고차 방정식의 부등식, 고차 부등식이라고 하죠. 고차 부등식을 빠르게 푸는 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자, 다항함수를 인수분해하여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법, 즉 미분하지 않고 빨리 그리는 법을 한번 가르쳐 볼 건데요. 자, 1번.
자, x절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x절편에 대해서 만약에 다항함수 fx가 x-a를 인수로 가지면 x절편은 반드시 a가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x-a를 하나를 인수를 가지면 a, fa가 원래는 그 점이 위의 점이지만 fa가 0이 되기 때문에 a, 0을 지난다 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즉 y는 fx라는 이 함수가 a, 0을 지난다 라는 조건을 얻어내는 거고, 자 2번, 이건 x절편에 대한 내용이고, 2번, 자 다항함수에 대해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즉 극한을 보냈을 때 얘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무한대로 갔을 때 어디로 가는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y 값은 다항함수의 fx의 최고차항과 그 계수로 결정된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fx가 x 4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보내는 순간 얘는 어디로 가는 거죠? 무한대, 완전 무한대로 갈 테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fx는.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마이너스를 4번 곱해주는 거니까, 짝수번 곱해주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무한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fx가 x 세제곱이야. x제곱 플러스 땡땡땡이야.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똑같이 fx가 무한대로 갈 거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fx를 보내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덜 쓰는 편입니다. 왜냐, 저는 이 무한대로 보낼 때의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자, 오른쪽에 무한대, 자, 오른쪽이 끝이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오른쪽의 끝이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저는 오른쪽 위나 왼쪽 위에서 시작하는지, 즉 최고차항이 뭐고 최고차항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판단한 다음에 어디서 시작하는 거지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그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어떻게 그림을 빨리 그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x절편은, 즉 x-a를 인수로 가지면 a, 0을 지난다. x절편이 a다. 근데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보냈을 때 걔가 부호를 판단하는 거는 뭐다? fx가 최고차항과 그 계수에 따라서 얘가 무한대로 가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정보를 1번, 2번에 대해서 한 거고, 자 3번, 4번도 있는데 3번, 4번도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4번이 없군요. 3번입니다. 3번까지 있네요. 3번. 자, 다항함수 fx가 x-a 제곱, x-a의 세제곱과 같은 인수를 가지면 자, x-a의 짝수 차수를 인수로 갖는다. 그럼 반드시 뭐 하죠? x는 a에서 이 다항함수는 스치면서 접하게 될 겁니다. 왜냐? 일단 x-a를 인수로 갖는 거니까, 최소한 인수를 한 번은 갖는 거니까 절편은 a가 될 텐데, 제곱을 인수, 즉 짝수 차수를 인수로 가지면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스치면서 접할 수밖에 없대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면서 튕기면서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스치면서 접한다, 뭐 튕기면서 접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스치면서 접하게 될 거고, 자 x-a의 홀수 차수, 즉 근데 홀수 차수지만 얘는 3 이상이겠죠.
뭐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반드시 x는 a에서 뭐 할까요? 뚫접을 하게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하지만 만약에 자 요거에 예외 조항 하나 있죠. x-a의 1차를 가져. 그러면 뭐 할까요? 그냥 절편을 x절편을 a로 갖지만 뚫어버리고 지나가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5가지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한번 이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너무 쉬운 거 일단 1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1번. y는 x-1, x-2라고 제가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너무 쉽죠? 이거 몇 차 함수죠, 이거? 2차 함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쉬운 예제를 가지고 어떻게 빨리 푸는, 어려운 문제도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알려드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차항은 2차고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할까요? 왼쪽 위에서, 밑에서 시작할까요? 밑에서 윈지. 자, 무한대로 보내보면 안 되는데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무한대로 갈 테니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1을 한 번 인수로 갖고 x-2를 한 번 인수 가진 거니까 얘 x절편은 1과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이상해 보이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1에서 2 이렇게 돼서 이게 2차 함수인데 왜 이렇게 그리지? 하겠지만 얘는 쉬운 거고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절편을 뚫고 1차 1차니까 뚫고 지나간다라고 해서 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y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건 몇 차 함수죠? 3차 함수인데 인수분해가 되어 있죠. 이거는 스스로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고 났더니 얘의 1차, 얘의 1차, 얘의 1차를 인수로 갖는 거죠. 그러면 지금 3차 함수니까 자,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무한대로 보내면 오른쪽 위에 있겠죠? 오른쪽 위에서 시작을 해서 절편이 몇이죠, 지금? 마2, 마1, 2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들어. 그래서 마1, 마2, 2에 대해서 이런 3차 함수가 그려지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y는 x-2의 제곱 곱하기 x-5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일단 절편이 어디죠? 2랑 5 즉 한 번은 최소한 인수를 가지니까 2랑 5를 인수로 갔는데 얘는 1차고 얘는 몇 차죠? 2차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 하는 거죠? 2에서는 수접을 하고 얘는 그냥 뚫어버리겠죠. 그래서 야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3차인데 양수일 테니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죠. 여기는 뚫고 여기는 수접.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왔어? 그 다음에 4번. 고이 거예요? 고이 거. 그 다음에 4번. 지금 학생이 한 명 와가지고 있으라 했습니다. 다음 4번. 자, y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x 마이너스 5의 5제곱. 너무 빡센 것 같은데? 좀 다운 스케일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5의 똑같네. 4제곱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판단해야 되죠? 얘가 절편이 어딘지. 자, 0, 2, 3, 5를 절편을 찍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고 최고차항은 뭐 1차, 2차, 3차, 6차, 뭐 10차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여기서 시작, 여기서 시작. 그렇죠?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5는 뭐 하면 돼? 짝수 차수니까 수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뚫접하고 그 다음에 2에서는 수접하고 여기서는 그냥 뚫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10차식이어도, 아무리 10차 함수여도 이렇게 그림 스접, 뚫접, 스접, 뚫어버리기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이거를 활용하면 좋은 게 아까 전에 제가 문제 풀 때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건데, 고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의 이상을 고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고차 부등식이 나왔을 때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이 그래프를 판단하면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수투 내용은 아니지만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공통 15번 수열 킬러 문제였는데, 그 수열 킬러 문제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열 문제를 풀다 보면 K 값이 5보다 클 때는 A3 곱하기 A4 곱하기 A5 곱하기 A6가 음수인 걸 찾아야 되는데, A3가 그때 K가 5 이상, K가 5보다 큰다는 전제 하에서는 A3 곱하기 A4 곱하기 A5 곱하기 A6가 뭐로 바뀌냐? 이게 2-K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8-2K로 바뀌고, 그 다음에 16-3K로 바뀌고, A6가 26-4K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음수인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지금 4차 부등식인데 이걸 풀려면 이거 K에다 5 넣고 6, 5보단 크다 했으니까 6 넣고 7 넣고 8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만 넣으면 되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면 6, 7, 8 이렇게 넣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고차 부등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거 몇 차 함수죠? 4차식이에요, 4차식. 4차식이고 절편이 어디야 지금? 절편이 2, 4, 3분의 16, 4분의 26이 됩니다. 그러면 X축 그리고 절편커 2, 4, 3분의 16, 4분의 26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최고차항이 다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겠네요. 그리고 얘는 다 1차식만 인수를 갔기 때문에 다 뚫면서 지나가니까 뚫고가 돼서 이 4차 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고, 음수인 경우는 지금 5보다 큰 경우에서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5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가 4, 6에 24니까 6점 어쩌고 저쩌고니까 여기 몇 밖에 없죠? 6만 음수인, 이 값을 음수로 하기 때문에 K가 6밖에 안 돼서 그 앞에서 찾은 3, 5랑 이 6까지 더해줘서 3 더하기 5 더하기 6이어서 답 14라고 답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 이 고차 부등식을 품으로써 K는 6밖에 없구나, K는 7이 넘어가는 순간 양수가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주려면 이 고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고, 이 고차 부등식을 잘 풀려면 다항함수를 인수분해하여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이 과정이 좀 많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공통 15번 수열 킬러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이 조건이 나왔을 때 고차 부등식을 이렇게 빨리 그리는 방법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항상 빠르지만 스접과 뚫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다항함수를 인수분해해서, 즉 미분하지 않고 인수분해만 함으로써 그 인수들을 통해서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법, 즉 짝수차수냐 홀수차수냐 3 이상의 홀수차수냐에 따라서 스접하고 뚫접하고 이 조건을 활용해서 빨리 푸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고차 부등식이 나왔을 때 이 그림을 그려서 빠르게 판단하는 법을 오늘 한번 가르쳐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킨 포인트는 일단 절편 찾고, 스접인지 뚫접인지 2차식인지 3차식인지에 따라서 또 스접인지 뚫접인지 보고, 최고차항이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음수면 오른쪽 밑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뚫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